안녕하세요. 이야기 그리는 남매 이근함입니다. 저희 채널은 세 남매가 창작한 이야기를 쓰고 그리고 들려드리는 채널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들어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코끼리와 따찌. 늙고 병든 코끼리가 거미줄에 걸렸어요. 어떻게 걸리게 되었는지는 사소한 문제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죠. 코끼리는 냉장고에도 들어가니까요. 유치한 농담이라고요? 그럼 우리 모두가 유치했던 시절을 떠올립시다. 코끼리 여러 마리가 거미줄을 타고 놀던 그 동요 말이에요. 그 동요를 기억한다면 일단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아쉽게도 늙고 병든 코끼리와 같이 거미줄에 걸려줄 다른 코끼리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혼자가 편안하다는 말들이 위안이 되진 않겠죠. 그녀는 무리의 우두머리였습니다. 그 해에는 많은 새끼들이 태어나 무리의 이동이 불가피한 시점이었습니다. 건기가 시작되었으니까요. 결정을 내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무리를 버렸습니다. 그래요. 버려진 것이 아니라 버린 것입니다. 자신보다 더 물냄새를 잘 맡으며 다음 최연장자인 코끼리에게 무리를 버렸습니다. 적어도 무리는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한 마리의 새끼 코끼리를 제외하고 말이죠. 젊은 암컷 코끼리의 초산으로 태어난 그 새끼 코끼리는 어미의 보살핌을 그다지 받지 못했습니다. 간혹 심술궂은 수컷 코끼리의 발에 차여 넘어지기 일쑤였죠. 그때 무리의 우두머리였던 그녀가 새끼 코끼리를 살뜰히 보살폈습니다. 새끼 코끼리에게 그녀는 어미 이상의 존재였죠. 하지만 그런 새끼 코끼리조차도 거미줄에 걸렸다는 그녀의 말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늙고 병든 코끼리의 냄새를 코 안 가득 담은 채 무리와 함께 떠나갔죠. 그녀는 그 헤어짐이 펑 마음에 들었어요. 코끼리의 코 안에는 참 많은 것이 담기니까요. 그녀 자신도 코 안에 참 많은 것이 남아있길 바랐어요. 그런 그녀에게 누군가 찾아왔습니다. 그 작은 친구는 자신의 발 아래에 있었어요. 그녀는 반갑게 인사를 나눴죠. 코끼리 따찌는 작은 목소리로 인사를 받아주었습니다. 그는 자랑하는 뒷발을 몇 번 튕겨 그녀의 코 위에 올라섰습니다. 무례한 행동이었지만 따찌는 그녀의 꼬리털보다도 작고 가벼웠기에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따찌는 자신의 코를 코끼리의 코와 비교해가며 정신없이 떠들었습니다. 그는 수다스러우면서도 유쾌한 대화 상대였어요. 하지만 서로의 조상이 친척관계라는 추측에 코끼리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그 덕분에 따찌는 멀리 날아갔다가 다시 깡총거리며 뛰어왔죠. 코끼리는 자신의 실수를 사과했습니다. 따찌는 빈번한 일이라며 사과를 받아들였죠. 그 둘은 한동안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따찌는 코끼리를 커다란 친구라고 부르며 살갑게 대했어요. 그렇지만 따찌가 자신의 친구를 잡아먹었다는 얘기를 할 때는 코끼리는 역겨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무리를 이루며 사는 코끼리의 특성과는 너무도 달랐으니까요. 코끼리의 기분이 어떻든 따찌는 자신의 죽음 또한 누군가의 양분이 된다는 사실에 깊은 감명을 받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누군가에게 희생됨으로써 죽음의 가치가 생긴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코끼리의 생각은 조금 달랐어요. 죽음이란 누군가에게 기억될수록 가치가 생긴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녀는 60년의 기억이 누군가에게 전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코끼리의 말을 들은 따찌는 깜짝 놀랐어요. 그의 수명은 길어야 2년이 채 되지 않으니까요. 그녀는 따찌에게 괜한 이야기를 꺼낸 게 아닐까 걱정했습니다. 수명에 의한 상대적 박탈감이란 그녀에게 너무 낯선 감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따찌는 실망하지 않았어요. 그는 눈을 빛내며 3년 후 세상에 대해 물었습니다. 코끼리는 따찌의 순수함에 감탄했어요. 그리고 그 사실이 부러웠죠. 유감스럽게도 코끼리는 3년 후 세상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도 코끼리는 따찌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현재 이야기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3년 후 미래가 지금과 같다고 판단했기 때문은 아닙니다. 3년 전 자신에겐 지금이 3년 후 미래니까요. 크게 다른 이야기는 아닐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코끼리는 말했습니다. 노을이 유난히 붉던 어느 날 거미줄에 걸린 코끼리가 행복한 코끼리 따찌를 만났어요. 그 둘은 아주 먼 친척이었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만족할 만큼 즐거운 대화를 나누게 됐죠. 코끼리는 동족을 잡아먹는 따찌를 이상하게 여기지만 그래도 그를 존중합니다. 언젠가 둘은 작별 인사를 뒤로하고 각자의 삶을 살겠지요. 그러나 코끼리는 자신의 코에 앉아있던 따쥐의 냄새를 코안 가득 담아 기억할 것입니다. 따찌는 흥분 때문에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잘 그려지진 않았지만 낯익다는 점에서 아름다운 미래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특히 행복한 코끼리 따찌라는 말에 매우 기분이 좋았습니다. 코끼리가 듣는다면 안색이 변하겠지만 3년 후에 따찌가 자신을 잡아먹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자신도 3년 후까지 행복할 수 있으니까요. 따찌는 만족한 얼굴로 그녀의 코에서 훌쩍 내려왔습니다. 이제 따찌는 밤에 움직이는 곤충들을 잡아먹기 위해 달려갈 것입니다. 그건 참 멋진 일이었어요. 먹는 건 살아간다는 뜻이잖아요. 따찌는 자신다운 작별 인사를 남기기로 했습니다. 정확히는 코끼리다운 인사죠. 늙고 병든 코끼리의 냄새를 긴 코 안에 가득 담은 코끼리 따찌는 본 것과 마찬가지로 깡총이며 멀어졌습니다. 코끼리는 멀어지는 따찌를 보며 노을이 어두워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가 거미줄에 걸린 뒤 시간이 많이 지났음을 깨달았습니다. 슬슬 거미줄의 주인인 거미가 나타날 시간입니다. 코끼리는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거미는 무서운 존재입니다. 그것들은 코끼리보단 작았지만 동행하는 새끼들은 무서운 발톱을 가졌거든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자신의 상아가 매우 짧다는 점이었죠. 그녀가 기억하던 멋진 상아를 가진 수컷 코끼리처럼 얼굴을 통째로 뜯어먹히진 않을 테니까요. 문득 늙고 병든 코끼리는 자신에게 작별 인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코가 닿는 곳곳의 냄새를 코 안에 가득 담았어요. 초원의 풀냄새, 새끼 코끼리의 냄새, 코끼리 따찌의 냄새, 거미들이 내뿜는 매캐한 냄새를 코 안에 담으며 코끼리는 자신에게 작별 인사를 했답니다.